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12일 수요일 순서 시작할 텐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10포인트대 초반, 이 오전장과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오늘도 거세죠. 나흘 동안 2조 넘게 매도하면서 외국인의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대형주 흐름을 보면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를 필두로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인데요. 최근 대형주 매수하신 분들은 상심이 더 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고민되는 종목은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돌아오죠. 시황 중계석 연결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 중계석의 강동석입니다. 1시보다 10분 빠른 오후장 전략 시황으로 여러분의 전략에 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나흘 연속 2조 원대를 매도했는데요. 191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전일 대비 한 8% 정도 하락한 1912.74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큰 변동은 없는데요. 역시 하락세는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간 지수의 큰 하락을 이끌었던 삼성전자는 현재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약보합권에 있습니다. 5일 연속 하락권은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수급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은 한 2,5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기관과 개인이 한 1,000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일단 외국인 쪽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개인과 기관은 물량을 좀 받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락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주 원인은 외국인들의 매도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 삼성전자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금액만 봐도 1조 2천억이 넘는 그런 집중적인 매도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만약에 오늘 저점권역인 136만 2천 원이 오늘 저점으로 좀 나타났었거든요. 네. 만약에 이 라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수는 일단 1900포인트를 넘겨줘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 또한 마찬가지로 130만 원대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만기일까지는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외국인 쪽에서 종목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네. 순매수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대상선이나 LG유플러스, SK, 대림산업, 삼성중공업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여기 특징적인 부분들은 현대상선이 급락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쪽에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는데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현대모비스, 기아차, 한국전력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 줄기차게 좀 외국인 쪽에서 매도 1위를 좀 기록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매도 압박이 좀 가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 자동차 부품 섹터가 두 종목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모비스와 기아차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들 두 종목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제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폭 하락세로 출발한 코스닥은 상승 전환에 성공했는데 550선은 회복했을까요? 현재 전일 대비 한 0.8포인트 상승한 550선은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548.74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기관이 4흘 연속 매수하면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개인과 함께 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기관은 80억 원 정도, 외국인은 260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외국인은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 쪽과 기관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일단 그 장을 맞췄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외국인이 다시 매수로 좀 전환해준 모습들이 특이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시장 디커플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코스닥 시장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555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이 부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노려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적으로 외국인 쪽과 기관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압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리스크 관리 그 차원에서도 이들 사람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외국인 쪽에서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세코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KG 이니시스, KH바텍, 아나페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대로 외국인 쪽에서 순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요, 보면 게임빌, SFA, 덕산하이메탈, SM, GS 홈쇼핑 등이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들은 게임주, 게임비에 좀 7%대 급락을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 다음에 AMOLED 장비 쪽에 SFA와 덕산 하이메탈 이 두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AMOLED 관련 장비주들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하게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특이한 점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AMOLED는 잠시 후에 특징주로 살펴보고요. 이번엔 원달러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일 대비 4원 내린 1130원을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3원 20전 내린 1130원 80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높아진 레벨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 압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현재 통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화는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국인과 또 기관,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좀 누적 거래량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코스피 지수가 5월 31일 고점 2013선을 형성한 후에는 현재 한 100포인트가량 빠졌더라고요. 예, 일단 5월 말, 네. 5월 말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급락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에 대한 매물 폭탄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5월 31일 이후로 오늘까지 현재 기준가로 약 1조 469억을 현재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떨어지는 칼날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6,500억을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약 1조 2천억 원 이상이 삼성전자의 매도에 사용이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일단 매도세를 좀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830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 기관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약 2,470억 정도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투신 같은 경우는 1,767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물보다는 적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이한 부분들이고요. 어느 정도 지수 방어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아직까지 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엔 매매 주체별 동향을 한번 살펴볼 텐데 특이한 것은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매수하고 있고 또 외국인에서는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상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급락이 나왔습니다. 예, 일단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네. 종목군들의 특이한 부분들은 결국 좀 하락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지만 일단 공통점입니다.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LG전자, 한국전력, 삼성전기 이런 종목군들을 현재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코덱스 인버스, 삼성중공업, 삼성생명,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는 대신에 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매매 습관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기관 쪽에서도 삼성전자를 사들이고 있고 또 LG화학도 화학주도 매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네. 혹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개인 쪽에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개인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외국인 쪽에서의 투자 상위 매수 거래를 좀 보게 된다면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중공업, 기아차, 삼성 SDI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매도는
삼성전자, 코덱스 200, LG화학, NHN, 한국전력 등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일단 대부분 보게 된다면 개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을 현재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부분들은 기관 쪽 흐름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 LG화학, 코덱스 인버스, 코덱스 200, LG 디스플레이 순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코덱스 레버리지,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LG화학, 현대차 순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와 매수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기관 쪽 같은 경우라면 아직까지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수급적인 부분들을 통해서는 좀 알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코스닥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5월 29일 588선의 최고점을 기록한 후에는 현재 한 30포인트 정도 빠진 수치인데요. 외국인과 기관, 투신권에서의 매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보다 마찬가지로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현재 개인까지는 3,378억 원 정도의 순매수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52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총 누적 기준으로 약 2,276억 정도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여기서 특이한 부분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 네. 투신 쪽에서 약 240억 가까이 좀 매도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특이한 부분들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떨어지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특이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코스닥도 한번 기관과 외국인, 개인별로 매수한 종목군, 매도한 종목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들은 CJENM 같은 엔터주도 게임주에서의 매수세를 보였네요. 예, 일단 마찬가지로 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조정을 좀 받을 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개인 쪽에서의 수급 주체, 수급적인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CJENM, 셀트리온, 성우하이텍, 컴투스, 렉패스가 있고요. 반대로 매도해주는 종목군들은 위메이드, 성광밴드, 태광, 실리콘웍스, 3기 오토모티브라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군들 매수와 매도를 보시게 된다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빠져내려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대다수고요. 매도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주로 제약주나 바이오주들을 사들였나요? 예, 외국인들과 기관들 일단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를 네.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위메이드, 성광밴드, 셀트리온, 실리콘웍스, 코나이 이런 종목군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는 다음, 파트론, SFA, CJENM,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해주는 종목군들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네. 대다수고요. 매도를 하고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 추세가 꺾여 있거나 아니면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한 부분들은 기관 쪽도 봐야 되는데요. 네. 기관 쪽에서의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태광, 서울반도체, 3기 오토모티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포스코 ICT가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매도하는 종목군들은 네페스, 성우하이텍, CJENM, 위메이드, 컴투스 이런 종목군들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도를 하는 종목군들보다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대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전혀 겹치는 종목들이 없고 개인과 한 외국인이 조금 겹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올해 총 누적 거래액을 보면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네요. 예, 일단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라면 개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시장과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세계 시장과 동조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누적 기준으로만 좀 살펴보게 된다면 네. 개인 같은 경우는 9,954억 원 정도의 순매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조 원 이상 매수를 해줬거든요. 1조 578억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투신 같은 경우는 3,357억 정도를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그 통 누적이 된 부분들이 기관 쪽에서 약 5천억 이상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1월 달부터 코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추가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 수급적인 이유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면서 그래도 좀 긍정적인 사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장 또 특징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M OLED 장비주가 꼽히고 있는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예, 오늘 또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뭐 AMOLED 장비나 소재 업체의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좀 나왔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최초 그 투자 금액이 약 2조 원 수준으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들로 영향을 받아서 현재 장비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뭐 수혜주를 보게 된다면 비아트론이라든가 SFA, 그다음에 AP 시스템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도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분들은 이러한 그 소식이 좀 전해지기 때문에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제약주도 상승할 수 있는 힘을 응축하고 있다고요? 예, 특히나 과거의 흐름들로 좀 돌아가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 2004년도 때부터 대세 상승을 좀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으로 올랐던 섹터가 조선 쪽과 해운, 그리고 철강, 기계, 건설 섹터들이 큰 폭에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중심적인 게 조선 섹터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의 월봉 차트와 그리고 한미약품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물림목 구간 이후에 재차 큰 시세가 났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원인들을 따져보게 된다면 중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중국이라는 이 시장이 그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 호황기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대세 상승을 좀 기록했었거든요. 지금 이번에는 한미약품이 현재 중국에 진출을 해 있는 제약사 중에 가장 성장력이 좀 돋보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중국에 대한 성장 모멘텀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부분들의 실적적인 추이를 꾸준하게 좀 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차별화 시장이 나오게 된다면 기존의 종목군들 몇몇 종목군들 위주로 지수를 플레이를 좀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 대웅제약, 유한양행 이런 종목군들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둔 오늘 또 옷장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어떻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드렸던 대로 555에서 560포인트까지는 일단 반등 시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거래소 시장인데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아직 이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된다면 코스피 시장도 어느 정도 이 차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수 방어 성격으로 일단 통신주라든가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유난히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차별화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혹은 기관 쪽이나 외국인 쪽에서 동시에 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압축을 하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유념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고요. 계속해서 박미라 아나운서의 증시탄 이어집니다. 옷장 성공 전략 꼭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가 1912포인트. 이달 초만 해도 2000선 지지를 기대했던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에서 1900선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장에서 투자자들의 한숨 또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KTB 투자증권 연결해서 김근호 과장과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오전 한때 1900선 붕괴 위협도 느끼기도 했습니다. 6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지수는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요 2편선도 모두 하회한 상태이죠. 지난 4월 저점까지 내다봐야 할지 일단 지수 흐름부터 한번 전망해 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선이 일단 1900선은 위협을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일단 1900을 그렇게 쉽게 좀 깨지는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역시나 일단 1900선이 어느 정도 좀 하방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고요. 지금 수준이 과거에 한 PBR 1배 정도 되는데 보통 이 수준이 좀 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안 좋은 악재들이나 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이 좀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그동안 저점으로 생각했던 이 PBR 1배 선인 1900선이 분명히 위협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분명히 아직 그런 시그널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1900선의 하회 가능성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엔 또 1900선으로의 어떤 회복이 좀 단기간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보다는 하방 경직에 좀 무게를 두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방도 굉장히 좀 제한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장세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세에서는 그렇게 크게 먹을 게 없지 않을까. 특히나 이 대형주 지수 연동성이 많은 종목들은 조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플레이보다는 분명히 종목 플레이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최근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편입도 좀 고려는 하실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일단 1900선 초반까지 좀 내려왔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현금 보유자분들은 괜찮은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좀 채워 넣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까지는 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지금 장이 어떻게 보면 좀 기회도 될 수 있는 역발상을 좀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900선 붕괴 위협은 느낄 수 있지만 지지가 나올 것이다. 오히려 저점 매수 기회도 괜찮겠다라는 전망 들어봤는데요. 이 시장의 큰 화두가 삼성전자의 급락입니다. 이 140만 원대가 붕괴되면서 삼성전자도 전무후무한 대응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이 신종균 회장이 갤럭시 S4 계획대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일침을 내놓기도 했죠. 이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매도세 멈추지 않은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분석하시는지요? 네, 일단 외국계에서 먼저 이 스마트폰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 좀 얘기들은 있었지만 공식화하진 않았는데 일단 외국계에서 스마트폰 성장률에 대한 둔화 전망을 좀 공식화하면서 사실 삼성전자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슈를 좀 거치면서 각 해마다 각기 다른 이슈로 좀 주가 상승을 이루어냈는데 최근에 이 삼성전자의 상승은 역시나 이 스마트폰 부문의 빼어난 성장세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의 성장률이 물론 성장이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간의 어떤 성장률이 굉장히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우려감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외국계 펀드의 삼성전자 비중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계 쪽의 물량을 좀 보면 평단가가 그렇게 삼성전자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70만 원, 180만 원, 200만 원을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베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해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평단가가 낮은데 과연 200만 원까지 내가 리스크들을 지어가면서 베팅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장률이라도 좀 잘 나오고 예상했던 부분들이 잘 돌아간다면
물론 팔 이유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맞물려서 여러 가지 좀 우려감들이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물량들이 좀 출회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좀 최근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대에서도 물론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이익 실현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가격대, 평단 가격대이기 때문에 뭐 지금 수준에서 뭐 안 팔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외국계 쪽에서 전반적인 어떤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 이 부분에 좀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삼성전자가 인덱스와의 연동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비중을 축소하면서 국내 증시도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세를 걷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오늘 어느 정도 좀 이평선 지지는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외국계 매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좀 깨진다면 하락폭이 조금 더 깊어질 가능성도 좀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여기저기서 좀 차단들을 많이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합적으로는 역시나 외국계 비중 축소에 대한 의지, 그리고 이익 실현에 대한 의지,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수준에 그렇게 욕심이 없다, 이런 부분으로 좀 종합적인 생각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삼성전자 매도가 확대되면서 우리 시장에 대한 매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SK하이닉스 등 다른 IT주 흐름이 나쁘지 않던데 이런 다른 IT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좀 이 포지션을 좀 봤을 때 눈에 들어왔던 게 네. 이 삼성전자 숏 그리고 SK하이닉스 롱 같은 전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트렌드에서도 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스마트폰 쪽을 조금 우려를 좀 내놓고 오히려 비메모리 쪽, 이쪽을 하이닉스를 통해서 조금은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그래서 최근에 이런 전략들이 좀 나온 것 아닌가. 그래서 비메모리 쪽이 오히려 최근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 나왔던 것이 이 애플의 보상 판매 정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점이었는데 애플이 보상 판매를 시작함으로써 이제 이 스마트폰 부분의 이익률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들로 연결이 됐고요. 애플이 이런 보상 판매 정책을 가져간다면 물론 탑티어가 삼성전자가 지금은 맞겠지만 영향을 전반적인 시장에서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외국인의 어떤 심리 상태를 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마트폰의 화려한 시대, 그간의 어떤 화려한 성장 시대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지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라서 물론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IT주가 삼성전자의 어떤 비어있는 포트폴리오를 대안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이것도 분명히 삼성전자의 어떤 바닥권에서는 재차 좀 트렌드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오히려 바닥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향후에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서 지금 코스피 구간은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유망한 업종은 어디일지, 접근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점인지 전략도 함께 부탁드릴게요. 네, 종합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 플레이보다는 종목 네. 플레이가 훨씬 더 맞는 것 같고요. 업종 중에서는 그나마 좀 타이어 업종이 대형주 중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IT 업종은 꾸준히 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단기적으로는 내수제 그리고 소비재 쪽에 좀 관심을 두시고요. 일단 그래도 1900포인트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수 관점으로 현금 보유자분들은 포트폴리오 편입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슈메이커 박미라 증시탄 김근호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증시큐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휴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셨는데요. 오늘 상담 받을 수 있게 서둘러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명쾌한 상담 맡아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연결하기 전에 첫 번째 포트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주인공이신데요. 먼저 세 종목을 보여 계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KG 이니시스, 매수하신 가격대가 18,700원, 보유 기간은 20일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서원 인텍인데요. 매수가가 16,000원, 보유 기간은 열흘 정도였고, 다음은 한솔 테크닉스, 매수가가 28,400원, 보유 기간도 역시 열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예.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어디 살고 계시는 누구신지 성만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예. 시청자님? 예. 네. 예. 지금 TV 보고 계신 한근이고요. 예? 시청자님. 현재 지금 TV 시청 중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볼륨 좀 줄여주시고요. 예. 예, 제 전화 목소리 들리시죠? 예, 예. 예, 거기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세 종목 보여 계시는데 종목이 좀 안 좋습니다. 일단 손실 고환이 좀 많으세요. 예, 그렇네요. 네. 그래도 현금 비중이 한 60% 있어서 좀 만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김소연 대표님 만나보시죠. 예,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TV보다는 전화 목소리를 좀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TV가 조금 늦게 나갑니다.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먼저 KG 이니시스, 서원이텍, 한솔, 테크닉스 이렇게 있는데 KG 이니시스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자, KG 이니시스가 지금 반등은 이제 다시 줍니다. 자, 근데 오늘 수급 상황, 특히 오늘의 수급 상황 살펴보자면요. 잠정치로 살펴봤을 때 지금 기관들, 투신권에서 36,000주 정도를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코스닥 종목들이 오전장이나 들어서 한 보통 3%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줄 때 그때 기관들의 수급이 많이 잡힙니다. 근데 현재 그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 이 종목은 지금 매수가가 18,700원이신데요. 자, 이쯤에 이제 매수가 들어가셨는데요. 충분하게 조금 매수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긴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매물대 구간, 4월 말부터 해서 5월 달까지 쌓여있는 매물대 구간이 꽤나 두꺼워요. 좀 당겨보자면요. 꽤나 두껍기 때문에 이 물량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18,500원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강할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매수했던 사람들이요. 물려있던 사람들이. 그러면 고스란히 그 물량이 다 뱉어내게 될 것 같은데, 근데 1차적으로 제가 18,500원 일단 잡아드릴 겁니다. 한 마이너스 1% 손해 구간이시긴 해요. 근데 그때 이제 보셔야 될 게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갔는데 18,5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수급상으로 봤는데 오늘 일단 35,000주가 잡힙니다. 오늘 이 모양에서 기관들이 한 몇만 주 잡힐 거예요. 오늘과 같은 수급, 그러니까 뭐 5만 주 이상 되는 수급 상황이 다시 한번 연이어 나온다. 그런 흐름이 나와주면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서 이 친구가 손해 안 보게 19,000원 이상까지는 안착을 시켜 놓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말 좋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한 번 더 욕구 실현하려는, 수익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1, 2%라도 먹고 나와야겠다, 안 되겠다 보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KG 인시스나 뭐 KG 모빌리언스나 이쪽 특히 전자결제 관련 종목들이 항상 이래요. 갤럭시 모멘텀에 따라서 같이 조금 움직여주거든요. 이니시스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 S4 모멘텀 때문에 좀 반등을 줬고요. 자, 그 전에 반등 줬던 부분, 이 부분도 바로 뭐 갤럭시 노트나 갤럭시 S3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들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노트3가 언제 나오냐면요. 8월에서 9월에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S4에 대한 모멘텀은 이미 사고가 끝난 상태고요. 노트에 대한 모멘텀을 한 번 더 이제 반등을 주는 그 시점이 나올 겁니다. 뭐 KG 이니시스나 모빌리어스나 뭐 다날이나 마찬가지로 다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더 크게 갈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노려볼 만한 가격대는 18,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8,500원까지 갔을 경우에 기관들의 수급이 좋다. 그러면 가져가시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리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제가 드려볼게요. 네, 듣고 계시죠? 예,
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자, 말씀드릴 게 서원인텍입니다. 서원인텍도 굉장히 양호한 좋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예. 서원인텍도 지금 바닥권 찍고서 그러니까 200일선 찍고서 다시 이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양호한 흐름, 살아있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대가 보면요. 3월 달부터 나와줬던 그 저점 가격대까지 지금 떨어졌다가 다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포인트 자체는 서원인텍의 3월 달부터의 수급 상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살펴볼게요. 서원인텍 이 종목 3월 달부터 해서 기관들이 얼마나 갖고 있냐면요. 94만 주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뭐 투신에서 43만 주 들고 있고 연기금에서 한 30만 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인들이 한 40만 주가량, 개인만이 130만 주가량을 일단 매도한 흐름이에요. 근데 최근의 흐름은 지수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투매 현상이 나타나주면서 개인들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갔죠. 근데 수급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관들의 평균 단가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거의 현재가 부근이나 아니면 그 조금 위거나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들은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종목을 얼마까지는 올려야 되죠? 14,000원, 15,000원 정도까지는 기관들이 올려놔야지 손해 안 보고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요게 잡힌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16,000원 이 라인 완전 고점에서 매수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대신에 역시나 똑같습니다. 이제 세 종목 다 굉장히 차트 흐름이 비슷한데 16,000원 갔을 때 서원인텍 일단 1차적으로는 절반 정도 조금 목표가 도달이니까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매수가에 매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도달했는데도 역시나 수급적인 부분이 최근에 이런 매도세보다는 매수세 쪽으로 그 전에 5월 중순에 보여줬던 매수세 쪽으로 강하게 이런 흐름이 나타나준다. 그러면 그때는 새로운 신고가를 그릴 테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여지없이 한 번 더 횡보하는 구간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리고요. 수급 체크 하시면서 그때 다시 한번 좀 대응하시라. 그래서 수급 체크는 기간 들어오는지 꼭 좀 체크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릴 게 한솔테크닉스. 이게 이 종목이 좀 최근에 여기저기서 추천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상의 흐름도 역시나 양호합니다. 세 종목도 거의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상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솔테크닉스 가장 주목해야 될 점은 자, 한 달 동안의 차트 흐름을 볼게요. 한 달 동안 살펴보자면요. 5월 1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있나요? 기관들의 수급 상황 예, 없습니다. 외인들 36,000주, 뭐 중요하지 않게 개인들 3만 주 매도세가 나갔죠. 자, 차트상에서 5월 달부터가 언제죠? 살펴보면요. 바로 이때부터 이때 구간인데 실질적으로 반등을 줬던 시점부터가 최근에 반등 시점이 바로 이때 4월 한 9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럼 4월 9일부터의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면은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기관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 기관들이 약간 정리하는 흐름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최근에 다시 사고 있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 기관들은 이때부터 해서 매수세가 들어와 있어요.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데 기관들의 역시나 평균 단가 부분 자체가 지금 저점 부분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고 고점 라인 이 라인이기 때문에 평균 단가보다 거의 지금 현재가 굉장히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지금 현재가보다는 일단 좀 더 올릴 거예요. 또 차트상으로도 단기적인 낙폭관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대를 올릴 겁니다. 그래서 한솔테크닉스는 워낙에 지금 또 다시 한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굳이 매도하지 마시고요. 좀 3만원 이상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만원 이상까지 조금 보유를 하시는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테크닉스 조금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손절가는 이거 25,000원 잡으셔야 됩니다. 25,000원 라인 깨고 내려갈 때는 약간 조금 차트 흐름상이 깨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낫고요. 다 팔지 마시고요. 지금 현 상태는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전략. 그래서 세 종목 전부 다 보유하신 전략으로 해가지고 조금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예. 좀 도움 되셨나요? 예, 많이 됐습니다. 예. 예, 또 대응하시다 어려운 점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5207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인디에프 상담 도와드릴 텐데 일단 오늘 하한가에 들어간 종목이기도 합니다. 매수한 지 3일 됐다라고 하셨는데 매수가가 1,310원, 오늘 현재가가 1,115원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남북 경협주 네. 관련한 이제 종목인데요.
저도 사실 남북 경협주를 추천을 해서 저는 로만손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는 실적인 이 종목 자체가 불안한 점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가 확실하게 이제 바탕이 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종목은 다 실적이 기본인데 인디에프를 잠깐 조금 그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디에프 실적 부분을 체크해 보자면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당기순이익 부분이 그래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이 수준이라면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겠지만 저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계속 실적 자체가 좋아질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이 종목 지금 현재 급등했을 때 담으시는 것은 조금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서도 서서히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포착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주봉으로 잠깐 살펴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바닥권 라인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갑니다. 근데 사신 가격은 오버슈팅 했을 때가 사신 게 약간 좀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제가 볼 때 지금 현재까지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이 정도 물량 자체면요. 네. 다시 한번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남북 경협주 그 관련해서는 6월 말 안으로 또 한 번 더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더 떨어진다면은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되고 현재까지도 네. 추가 매수 가능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시되 비중은 분할 매수 차원 한 3번 나누셔가지고 뭐 오늘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번 주 이제 만기 끝나는 뭐 금요일 정도에 한번 만약에 또 떨어진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떨어진다 그럼 한 번 더 하시고요. 근데 오를 때 그리고 한 번 하시는 전략 이렇게 3번 나눠가지고 들어가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디에프 보유하신 시청자님은 계속 좀 홀딩 보면서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기아차인데요. 5234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기아차 오늘 매수 고려 중입니다. 의견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기아차 수급을 보니까 그래도 기관이 좀 사주고 있는 종목이에요. 네, 기관이 뭐 한 네. 11,000주가량 뭐 일단 잡히긴 합니다. 예. 좀 많이 잡힌 건 아닌데요. 소폭이나마 잡히긴 합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N달러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지금 N달러가 96엔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 자동차 관련한 종목들이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냐, 특히 이쪽 관련해서 네. N달러 수혜를 입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실 텐데 주가 흐름상은 또 그렇게 움직여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계속적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매수를 고려하신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네. 일단 20일선에 걸려서 반등을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기 때문에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수급으로 봤을 때 기아차의 수급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사고 팔았다를 반복하는 흐름인데 제가 주목해 볼 시점은 개인들의 그래도 매도 시점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개인들의 매도는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다. 외인들의 매도 물량을 기관들이 그래도 잡아먹고 있다. 그러면 기아차가 오늘 수급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만주인데 장 끝나고 나서요. 장 끝나고입니다. 오늘 사지 마십시오. 장 끝나고 나서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최소한도로 5, 6만 주 이상 나오는지 체크하십시오. 5만 주 이상 나와줘야 됩니다. 5만 주 이상 나오는지 체크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그렇게 확실하게 되면은 내일 사십시오.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반등 줄 수가 있습니다. 내일은 동시만기잖아요. 그렇죠? 약간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 포인트.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일 오전장에 매수하시는 전략. 내일 오전장에 만약에 기아차가 반등을 준다. 1% 이상. 그때는 강력 매수하시고요.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잠깐 기다리셨다가 오후장에 매수하시는 전략 하시고 목표가는 이미 기관들 조금 6만 원 좀 받던 종목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6만 원일 때 좀 매도 사인을 들었던 종목이긴 한데 예. 반등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을 해서 한 6만 2천 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아차 기관의 매수가 좀 더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 오전장에서 매수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전화 폭주하고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좀 LG전자인데요. LG전자요. 예, 4월 30일 날 네, 88,400원에 100% 가지고 있는데요. 100%요. 예, 요거 원금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예, 궁금하고요. 네. 그 단기하고 장기 목표 가격도 알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급하신 것 같은데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걱정이 조금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마이너스가 좀 심하신데 예. 포인트가 있잖아요. 지금
고래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건 아시죠? 자, 애플에서 새로 이제 뭐죠? 판매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제품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럼 애플이 매출이 확대가 되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삼성전자가 갤럭시 S4가 또 확 판매가 늘었냐?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 고래등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새우가 LG전자인데 새우는 그 고래등 싸움에서 만약에 조금 이득을 조금 저는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옵티머스 G 프로 같은 경우가 한 8월이나 7월 늦어도 8월경에 밀리언 셀러가 국내에서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90만 대 돌파를 했고요. 그러면 LG전자의 2분기에 대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단 말이죠. 그렇죠? 양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구간은 100%신데 만약에 현금이 좀 있으시다면은 추가 매수 하셔도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보자면요. 꾸준하게 차트 흐름이 주봉으로 잠깐 살펴보자면 차트도 바닥권에서 다시 반등을 주는 구간이에요. 보통 차트 흐름 이렇게 세 번째 라인 이어갈 때 항상 반등 보통 줍니다. 근데 LG전자 지금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번에 올라갈 때는 충분하게 9만 원 정도까지는 무조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확인하시고요. 3분기에는 실적이 더 좋을 겁니다. 그때까지 조금 보시면 될 거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9만 원 되려면요. 네. 기간이 얼마나 걸릴 거예요? 9만 원이요? 자, 9만 원 보세요. 2월 달부터 해서 2월 달 7만 원부터 해서요. 7만 원부터 해서 수익이 지금 9만 원까지 갔을 때가 딱 한 3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4월 달 8만 원부터 해서 9만 원까지가 한 달 걸렸고요. 7만 5천 원부터 해서 9만 원 정도까지 저는 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 시즌, 그러니까 한 2달 정도면은 잘하면 갈 수 있고 아니면 늦어도 한 3달 정도까지는 좀 기다리시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궁금하신 것도 없으세요? 그 앞으로 전망은 좋은 거예요? 전망이 제가 휴대폰, 스마트폰 3사 중에서 가장 양호한 기업이 LG, 그러니까 옵티머스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그 전망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니까 추가 매수 가능한 의견, 오히려 조금 추천을 하면 신규주로 추천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시청자님.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좀 걱정 감사합니다. 마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실시간 문자 상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들어왔는데요. 좀 우려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9518님 문자 보내셨어요. 비중이 100%이시고요. 일단 매수하신 가격대가 152만 1,000원대라고 하십니다. 일단 삼성전자 좀 문제가 많이 된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대응해보죠? 100% 비중이고요. 네. 돈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네, 우스갯소리 한번 해봤고요. 걱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 아래에서는 무조건 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50만 원이 넘어가면은 매도를 해라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얘기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현재 140만 원 깨지고 내려간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아까 고래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랑 애플이 지금 신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해야 될 시점, 이게 JP모건과 모건 스탠리에서 삼성전자를 그냥 공격을 했어요. 대놓고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시점 목표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200만 원대에서 100만 원 후반대까지 내려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외인들의 투매가 나와주면서 지수까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 주었는데,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으실 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8월, 9월 달에 갤럭시 노트 3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매출 자체가 확실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4의 판매가 조금 적었다. 큰 염려보다는 오히려 노트 3로 인한 반등폭을 조금 키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좀 주봉상으로 봐서도 삼성전자 라인은 아직 살아있어요. 62선 라인 자체가, 그렇죠, 여기 깨지지 않고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라인 따라서 한 번 더 약간의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부터 해서 다시 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이 100%신 게 조금 걱정이긴 한데, 일단 가격대가 또 150만 원대시라서 줄이시기도 좀 힘든 구간이긴 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구간부터 외인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진정이 된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어차피 6월 달까지는 뱅가드 물량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턴은
그러니까 동시만기 끝나는 시점인 뭐 목요일 오후장이나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부터는 해서 다시 조금씩 반등, 어떤 모멘텀, 노트3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등 가져올 가능성도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고요. 더 이상의 하락폭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봉 보시면서 생각하시고, 주봉 만약에 깨질 경우 이 종목 135만 원 깨질 경우에는 네,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괜찮으니까 홀딩하시고 가져가시고요. 만약에 다시 매수가까지 올 때는 그때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만기일 이후엔 반등 가능성이 있다.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앞서 인디에프 상담 받으신 시청자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잘 받았습니다. 대표님께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문자 감사합니다. 보내셨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전화 상담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세 번째 주인공이십니다. 새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먼저 로만손 매수가가 9,950원, 보유 기간은 6월 11일 화요일에 매수했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동성 화인텍, 매수가가 9,170원. 이 종목 역시 한 달 정도 보유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인피니티 헬스케어인데요. 매수가가 1,150원, 보유 기간은 20일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좀 간략하게 본인 소개 부탁드릴까요? 예, 사당동 사는 네. 김경숙이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네. 오늘 보유 종목 새 종목 갖고 계시는데 네. 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네네. 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로만소는 이제 잘 사셨는데 어제 저녁에 조금 뜻하지 않은 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예. 자, 일단 로만손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네네. 로만손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알기론 지금 제가 번호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네. 네, 그렇죠. 맞으시죠. 예,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로만손 같은 경우를 제가 이게 추천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남부 경협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로만손이 실질적으로 그 남부 경협주 개성공단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개성공단에 빠졌던 부분 자체 물량을 중국에서 다 공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2분기 실적에 이어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제가 실적을 가지고 또 추천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지금 약간 꼬이는 시점이지만서도 6월 달 안으로는 다 개성공단이 다시 입주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가져가시면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보시되 저는 목표가를 이 종목을 12,000원까지 잡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요. 지금 차트상의 흐름이 약간 단기적으로 깨진 듯 싶지만서도 아직 차트상의 흐름 자체는 아직 우상향 쪽으로 주봉상의 라인 자체가 완벽하게 살아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작년 6월부터 라인 자체 동그라미 쳐드리고요. 바닥권 라인 그리고 올해 라인 지금 오늘 라인까지 잡아드리자면은 역시나 세 번째 라인에 해당하는 바닥권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 더 이상의 오늘 하락폭 제한적이었고 다시 여타 다른 남북 경합주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내일부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화인텍.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다시 조금 경영권에 대해서 경영권에도 재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흐름 자체도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동성화인텍도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추천을 한번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뭐 수익 실현 나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동성화인텍은 라인이 항상 살아있는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차트의 흐름 자체도 동성화인텍 이 종목인데요. 항상 제가 이 바닥권부터 해가지고 차트가 항상 움직인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매수가 자체가 9,100원이신데 비싸게 잡으신 않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약간의 좀 지수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종목 자체가 빠지는 거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고점 라인을 제가 한번 이어보자면요. 항상 고점 라인으로 상승해주고 올라갈 때 도달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고 보자면은 동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마다 올라가는 구간 자체 수익률 자체가 보통 한 20% 가까이가 수익이 납니다. 이때는 지금 4월에서 5월달 이때는 오버슈팅한 모습이고 지금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종목은 다시 얼마까지 10,000원까지는 갈 수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동성화이텍은 걱정을 하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되고요. 굉장히 또 올해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좀 가져가시면 되겠다. 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인피니티 헬스케어 좀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인피니스퀘어도 있는데요. 이 종목 조금 약간 고점이세요. 근데 지금 가격적인 측면, 약간 좀 이 종목은 수급상으로 좀 해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매수하기에 조금 제가 꺼리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볼 만한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며칠 동안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그래서 약간 지금은 홀딩 하시고요. 제가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나중에 오후에. 그래서 자세하게 그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예,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상담 여기서 마칠게요. 김선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이벤트 데이죠.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